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집값 불지르고 뒤늦게 진화 나선 박원순. 동아일보 기사는 상당히 제목이 비판적이군요.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 7주 만에 접어. 여의도 관련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게 7월 초입니다. 한 달 반쯤 됐거든요. 그런데 7주 만에 접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의도 용산 아파트값 급등 이어 서울 전체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 시장이요. 집값 안정될 때까지 보류. 국토부, 청와대와 사전 협의 거쳐 수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옆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의도 집값 2억 뛰자. 2억이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이렇게나 뛰었다고요. 통째 개발 7주 만에 전면 보류. 박원순 싱가포르 구상 왜 접었나? 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이 여의도 개발 계획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요. 일단 대선 주자로 정부와 엇박자의 부담을 느꼈다. 이런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 더 보죠.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한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이 여권 내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이 집값 안정화에 공을 들이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박원순 시장의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죠. 사실 제가 강조한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또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또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의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우선 어제 박원순 시장의 보류 결정 잘한 겁니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정책을 불쑥 꺼냈다가 또 불쑥 철회를 하고 이런 거는 정책의 신뢰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그런 데는 박원순 시장의 신뢰도에도 큰 흠을 주는 것이고 지금 서울 집값이 강남의 집값인 것은 맞고 안정시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사실은 오랜 저금리 상태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이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식으로 그 박원순 시장의 개발 어떤 계획이 불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자체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게 불씨가 됐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저걸 철회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으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경제가 이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하면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가 터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원인은 저 먼 데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집값 문제를 과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불씨를 터뜨려서 벌어졌다. 저는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불쑥 발표한 측면은 지적을 받을 만하나 집과 관련해서 본인이 비난을 받는 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마지막 불씨를 터뜨린 건 맞지만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울고 싶은데 박원순 시장이 뺨 때려준 격이긴 하지만 그 근본 문제는
저걸 철회한다고 해서 또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는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최영선 위원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박원순 시장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거든요. 불쑥 발표하고 또 불쑥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선 주자로서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이런 모습이 조금 타격을 주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까요? 뭐 타격을 받겠죠,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정책 혼선이 발생을 했고 예. 또 이쪽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예를 들면 정책적인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도움이 안 되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예. 프로젝트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국민 경제 자체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가 부동산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서울 시내 자체 내에서 양질의 소위 집들을 공급해냈는가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에 강남구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예. 강북 지역이 상당히 좀 기울어진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투자 분명히 필요했고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형태이든지 서울시에 대한 새로운 개발 또는 변형의 프로젝트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시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번 참에 또 하나는 이 소위 분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닌데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시장이 얼마나 자유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부가 계속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예.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개입해서 이 문제를 끌어나간다고 한다면 예. 소위 시장은 여기에 반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박 시장께서도 저희 앞으로 큰 길을 가시려고 얘기한다면 예. 사전에 좀 충분히 예. 조율된 정책들을 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실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시그널은 서울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신문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호되게 비판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두 분 평론은 비교적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안도되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새 당대표가 뽑혔죠. 주말 동안입니다.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강한 당대표의 젊은 최고위원, 집권당 목소리 커진다. 이해찬 대표, 초박빙 예상 깨고 득표율 42.88%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40대 초선 2명이 포함됐다. 그래서 강한 당대표, 젊은 최고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배 등 이해찬 퀴즈 청와대 입성. 자, 이해찬 퀴즈라고 하면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근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청와대입니다. 그다음에 민영배 자치발전비서관 등 이른바 이해찬 퀴즈라 불릴 만한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청와대에 입성한 만큼 사실상 독주해온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내부 견제도 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래 굉장히 강한 캐릭터 그리고 굉장히 뭔가 추진력이 강한 이런 정치인인데 본인과 관련된 이른바 이해찬 퀴즈도 최근에 청와대에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청와대 독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보죠. 역시 매일경제 비슷한 제목이 달렸습니다. 20년 집권 다 돌린 이해찬호, 당청, 협치, 민생, 삼각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밑에 기사를 보죠. 요 두 개의 기사가 아주 관심 있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입지 다진 송영길, 한숨 돌린 이재명, 김진표 전해철 타격. 자, 이해창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그 뒤에 남은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 얘기가 있군요. 민주당 전대 손익계산서. 여기 보면 송영길 전 후보, 이제 전 후보가 됐습니다. 송영길 전 후보, 이번에 당대표에 되지는 못했지만 차세대 주자, 호남 대표임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왜 나왔을까요? 이재명 시장은요, 요번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새 당대표를 지지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에 있으나 본인이 지지한 당대표가 선출이 됐으니 입지에 탄탄해졌다. 그래서 한숨을 돌렸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도 당대표 경선에 나섰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위거든요. 3명, 본선에 진출한 3명 중 3위를 해서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던 전해철 의원, 이른바 친문 핵심인데 역시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그래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기사는요. 박주민, 김혜영.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와 같이 뽑힌 최고위원들인데요. 자, 박주민 1위, 김혜영 다 40대 초선입니다. 참신한 인물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40대 초선의 반란.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시호 교수님. 예. 제가 한참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많아갖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에 가리고 또 이제 뒤에 서서 별다른 이제 역할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뭐 국회 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 전반적인 뭐 개혁 정책을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알려나가는 데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어쨌든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당의 역할 부분이 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서도 뭐 청와대와 이제 부딪히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해찬 퀴즈라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당청 관계 부분도 이제 잘 조율을 이제 좀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강한 강성 대표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계속 알려져 왔었는데, 당내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개혁에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의 응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조금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이해찬 새 당대표가 훨씬 더 선배고요. 그리고 나이도 좀 위고, 그리고 본인 이 성격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이제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청와대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좀 저하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이제 민주당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내에서는 뭔가 이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청이 협조를 하는 그림으로 가야지만 좋겠다. 이게 주의 일부라도 좀 당으로 가는 모습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 당이 강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호의병 갖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당이나 청와대가 갈등하면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전에 먼저 껄끄러운 관계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말 동안 있었던 당대표 선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기호 3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이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민주당을 잘 단합하고 혁신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윤시안 변호사, 지금 뭐 당선된 이해찬 대표의 모습인데 그 뒤에 이제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이제 낙선을 했거든요.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는요, 송영길 의원은 약진을 한 거다 그러고요, 김진표 의원은 부진했다. 상반된 평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2등, 3등인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원래 이 시작 전에는 사실 송영길 후보가 뭐 한 3위 정도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예. 근데 그분이 물론 그 고향에 유일하게 호남분이 있고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 약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가능성을 점친 분들도 있지만 예. 김진표 후보가 워낙 또 사실은 지지 기반이 강하고 친문표를 예. 또 휩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예. 당내 선거다 보니까 강한 여당 이런 프레임이 먹혔던 것 같고요. 또는 송영길 후보의 세대 교체 프레임은 오히려 김진표 후보가 당한 것 같아요. 그걸 이해찬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그 영향이 김진표 의원한테 갔다. 연륜은 사실 나이는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분명한 정체성 문제도 있고 이분이 보수적 성향이냐 아니면 진보적 예. 성향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서 저는 사실 김진표 후보가 되면 예. 야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여당 당내 선거다 보니까 예. 20년 재집권 이런 예. 프레임이 좀 어떤 그 당심에 작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송영길 후보가 저는 가장 큰 수혜자다라고 보는 것이 예. 사실은 세대 교체론의 선두 주자가 돼 버렸어요. 또 지금 표심을 분석해 보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예. 40대 중반하고 40대 초반 두 분이 지금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당심도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원하고 있다. 예. 그것이 빨라지게 되면 예.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송영길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교체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당심도 이제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원해서 그 영향이 좀 표로 나타났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세대 교체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 기사입니다. 역시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정동영, 이해찬 이미 당대표가 됐습니다. 각각 여기는 평화당,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해찬, 이호, 손학규도 대표되면 어게인 2007. 이게 뭡니까? 그럼 10년 전 더 뒤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두 분은 이미 당대표가 됐고요. 지금 손학규 후보인데요.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꽤 앞서가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당대표가 각각 정당에서 될 경우에는요.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인데 2007년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당의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걸 합니다. 2007년에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다. 당시는 정동영 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진짜 10년, 11년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그대로 되네요. 그 얼굴이 세대 교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자, 이번엔 개각 얘기로 좀 기사를 가보도록 하죠. 이번 주 5에서 6개 부처 개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기사입니다. 유훈회, 양양자 등 입각 거론되고 있다. 고용 쇼크, 지지율 하락 등 겹치자 중폭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노력. 유훈회, 여가부 장관 후임 물망, 교육부 장관 발탁 의견도 두 개의 자리에 지금 물망이 있다. 그리고요, 양양자, 산업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아까 일면 기사를 보셨는데요. 그때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교육, 국방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분명히 개각 예의가 지금 물밑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김우실 교수님. 예. 이 개각 얘기인데요. 사실 청와대 측에서도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우리 정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지금 9월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9월은 국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장관을 바꾸면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회도 그다지 여유가 없어 보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 현안 때문에 그다지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과연 개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언론들은 개각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상황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분명히 이제 교육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논란을 좀 넘어서서 네.
새로이 이제 좀 틀을 짜는데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한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간의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교육부가 굉장히 뭘 잘한 게 이제 없다라는 평이 이제 아주 중평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 과연 이제 그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나 네. 또 혹은 뭐 지금 남북 관계 문제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대외 정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제 개각 자체가 이제 적절한 시기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뭐 상당히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 예. 약간 개혁 성향의 인물이거나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내각에 내세워서 예. 약간 정부의 이미지를 조금 쇄신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뭐 그 거론되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예. 현재 교육부나 그 산업부 뭐 이 현재 굉장히 전환기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소 비판적인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저 뭐 좀 이미지 정치 차원 내에서의 개각 예.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오히려 이 지금 돌아가는 대외 정세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별개로 개각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각이 적절한 건지 그 인물이 분명히 충분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좀 점검이 좀 다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걱정이 드는 거는요. 사실 통상 개각에 대해서 청문회가 벌어지면요.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자, 지금 정부나 새 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나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칫 청문회 정국으로 가게 되면 이 협치가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요? 여자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올라가자 함께 아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여자 카누 용선입니다. 용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용 모양의 배도군요. 그 500m 대회에서 여자 남북 단일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단일팀이 우승한 건 국제에 대해서 금메달 딴 건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과연 어떠한 깃발이 올라갈까 보니까 한반도기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한반도기가 개양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래는요. 아리랑이 물러 퍼졌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죠. 자, 폭우에 휩쓸린 승용차 국민일보인데요. 차가 완전히 뒤집혔군요. 어제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폭우가 내려서 저렇게 물이 불었고 그리고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계곡에서 승용차가 저렇게 물살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 보면요. 태풍 소울릭 때 온 비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비는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 온다고 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